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요, 우산을 단디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에 의하면요, 2017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그래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이처럼 많이 상승하였죠. 어떻게 보면 뭐 급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좀 멈추었죠. 그리고 보이는 화면처럼 서서히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2005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급등한 이후 2008년 하락세로 전환이 된 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마치 그때의 분위기와 현재의 분위기가 매우 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를 했죠. 앞으로 2022년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뭐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2022년 매매 가격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승한다 64%, 하락한다 36%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공인중개사들은요, 상승한다가 37%, 하락한다가 63%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가 바뀐 거야. 누구는 상승한다, 누구는 하락한다. 그래요. 이런 전망을 제가 판단하는 점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뭐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전문가들의 상승한다 64%라는 이유는 첫 번째, 공급 물량 부족이다. 두 번째, 대선 공약, 즉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것이다. 세 번째,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공급 물량 부족인데요. 참, 뭐 주택 공급 물량 부족하다. 이거야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 가격 전국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는요, 상기 신도시와 200만 호 주택 건설 목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대선 후 정책 변화인데, 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당선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 정책,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규제 강화 매물 감소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 같다라고, 왜냐하면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주 높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 따라서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매물이 없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냐? 매수세가 없다는 거예요. 산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하락으로 지금 전환된 이유, 그게 매물 감소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서울이 하락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매수인은 없는 거예요. 매수인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은 하락한다 63%인데요. 그런 원인을 본다면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매매 가격 부담, 그래요. 아파트 가격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쉽사리 들어가기가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 등등, 그래요. 금리 인상, 이것도 뭐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금리 인상이 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산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축하한다? 이런 부분이 약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그냥 이론 위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오를 것이다. 그리고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실무 위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한 명, 두 명 있는데 산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실무에 있는 분들,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없네? 산다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설문을 한 시기가 중요하겠죠. 설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문을 언제 했냐, 이러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문 시기는요,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전문가가 됐든 공인중개사가 됐든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러한 시기를 여러분 자세히 놓고 보세요. 이러한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2022년 1월 둘째 주, 즉 1월 10일 기준이라는 거죠. 딱 이러한 시기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전국적으로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다 상승 중이었다는 거죠. 전국으로 봐도 0.03 상승이고 수도권, 지방, 서울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승 중이었다는 거예요. 전세 또한 상승 중이었고 이런 시기에 설문조사를 했으니 그렇죠. 이론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요. 2022년 2월 둘째 주입니다. 2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인데요. 보이는 화면처럼 매매 가격 지수도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률이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수도권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4,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세 금액이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이처럼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설문조사한 시기가 현재랑은 안 맞는 시기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러한 분위기이므로 누구의 말을 100% 믿고 베팅한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니 된다는 거죠. 괜히 오른다는 말을 믿고 베팅을 했다가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그렇죠. 그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또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부동산 공약처럼 확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상승이 또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시적 상승이 크냐 아니면 장기적 하락이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 공약을 또 내놓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부동산의 분위기는요. 이처럼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수한다는 사람까지 없으니 그렇죠. 부동산 상승 분위기보다는 부동산 하락 분위기가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무모한 투자보다는요. 혹시나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투기 심리보다는요.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길을 건너듯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동산에 찾아온 겨울비에 우산 없이 비를 맞다가는
본인도 힘들고 본인 돈도 없어지고요. 본인 가족들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비는요, 맞는 것보다는 우산을 쓰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